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중심가에 우뚝 솟은 120m짜리 더블린 스파이어입니다. 지난 2002년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을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아일랜드는 무려 750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지난 2002년 영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I hope that's developed over the last 10 years too, that we've become more our own ability to do things with better belief and being able to better confidence to be more successful. 서유럽의 작은 섬나라. 특별한 자원도 없고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해서 경제 기반도 취약합니다. 감자 농사가 전부였던 이 나라는 농도인 전라북도와 여러모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1990년대 외자 유치로 연평균 9% 성장이라는 경제 기적을 일궈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당신은 아일랜드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받은 분, 안 받은 분, 받은 분, 안 받은 분, PC의 은퇴 견적을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은퇴 후가 다르다. 부자로 은퇴하고 싶다면 PCA 은퇴 견적을 받아보세요. 부자로 은퇴하기 위한 방법. PCA 은퇴 견적. PCA 생명.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한 외곽.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마리아노 씨가 이른 아침 출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옷을 다리느라 오늘은 아침 식사도 걸렀습니다. 시간이 경쟁인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도 출근 준비는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No, it's funny because sometimes I can see that walking I go faster than the cars. So it's nice. And then I take the Luas, the train, and in 20 minutes I'm right there at work. So it's very handy. I don't have to worry about traffic jams or anything. 마리아노 씨는 매일 루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일랜드는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3배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에서 40,000달러를 넘어서는데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불과 1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은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 넘게 10,000달러를 맴돌고 있습니다. 마리아노 씨가 집을 나선 지 20분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마리아노 씨는 이런 외국 기업들이 감자 농사밖에 몰라서 헐벗고 굶주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The foreign companies, they are normally big companies that come over to Ireland. They have their headquarters for Europe in Ireland. So they require a lot of workforce, skilled workforce normally. So it's very good for Ireland in the way. 지난 1987년 아일랜드는 국가 전체가 부도 위기에 내몰립니다. 인플레이션 20%, 실업률 17%라는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외국 기업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을 비롯한 세계 최고 다국적 기업들의 아일랜드 진출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무려 13만 명의 신규 고용까지 창출했습니다. 아일랜드에 둥지를 튼 다국적 기업만 1,100개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왜 전 세계 기업들은 아일랜드를 선택할까요? 외국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입니다. 아일랜드는 지금도 외국 기업에게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법인세율은 40.2%나 되고 독일 38.8%, 프랑스는 34.4%입니다. 한국의 법인세도 30%에 가깝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외국 기업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유럽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아일랜드가 20%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15.4%, 독일 8.4%, 영국은 8.1%에 그쳤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법인세율은 통상 한 30% 이상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일랜드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 것이 고스란히 그 기업가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단한 혜택을 준 것으로 소개되는 사례죠. 다국적 컴퓨터 회사인 애플사는 아일랜드에 유럽 지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아일랜드에 진출한 지 28년. 회사 측은 지난 87년 노사정 대타협 이후 굳어진 낮은 임금 인상률을 최고의 매력으로 꼽습니다. A program for prosperity and fairness, PPF, right? What the PPF did was, it allowed us, it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the unions and the employers came to an agreement on a process that stabilized the working environment for periods of time, typically 3 years. We have very few unionized people in this building. There's about 200 of the 1,400 are unionized. 국가 보도까지 내몰린 지난 1987년 아일랜드는 국가 재건 협약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냅니다. 임금 상승률을 3년 단위로 미리 정해서 임금 갈등에 따른 파업을 줄인 것입니다. 3년치 임금 상승률이 미리 정해지자 노사 분규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1984년 200건에 가깝던 한 해 파업 건수는 지난 2002년 27건으로 줄었습니다. 10%대에 불과한 유럽 최저 법인세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노사정 대타협. 아일랜드를 세계 최고의 경제 국가로 바꾼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전라북도는 여러모로 많이 닮았습니다. 척박한 땅 때문에 한때 감자 농사만을 지어온 아일랜드는 농도인 전라북도와 흡사해 보입니다. IT 산업으로 외자 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는 자동차와 기계 부품 소재 등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전라북도의 형님뻘입니다. 전라북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업에서 이제 제조업 산업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가 뒤졌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은 자동차와 기계의 부품 소재입니다. 아일랜드가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 바로 옆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 부국이 됐듯이 전라북도는 떠오르는 경제 강국 중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는 1,000개가 넘는 외국 기업이 몰려있고 전라북도는 외자 유치가 잘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서쪽.
차량으로 20분가량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인 시티웨스트 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눈에 들어온 이곳은 산업단지라기보다 골프장에 가깝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록색 잔디와 호수를 낀 산업단지. 아일랜드 산업단지에는 꼭 파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산업단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AOL을 비롯한 세계적인 IT 기업 35곳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49만 평) 부지의 인공호수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Nice and relaxing. It's well spaced out. There's not too much noise. It's calm, and so there's a lot of animals and there's a lake. So when you go back into work, you're relaxed and you're calm. You know, it's not very stressful. 이런 산업단지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감자 농사가 전부였던 나라에서 살 길은 외자 유치뿐이라고 결론이 나자 정부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도 더블린과 제2의 도시 코크 등에 모두 94곳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So we actually have a canteen, a restaurant that's available in the morning and around our lunchtime at 1 o'clock. We also have a gym on site, a very small gym that employees can use during certain times of the day. And then we have a health centre on site also that's available to employees. And then around the campus we have some shops and restaurants and hotels that help support the offices that are. 지난해 군장산업단지의 첫 둥지를 튼 중소기업입니다. 입주 2년째를 맡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 공구상조차 없어서 기업 활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뭐 시내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직원들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편의시설 중에서도 뭐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공구상가도 없고 그래갖고 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는 지금도 군장산업단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을 보면 당초 군장산업단지에 건 전북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올해 말에 군장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면 16만 명의 고용 창출과 7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1,000만 평 규모로 야심차게 추진된 산업단지는 아직도 허허벌판입니다. 근로자를 생각한 공간도 많지 않습니다. 쉴만한 공원도 마땅치 않고 산업단지 주변에 은행과 우체국조차 없어서 급한 은행 업무가 발생하면 20분 넘게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합니다. 직접 가고 또 직원들을 보내서 처리하고 급해도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날 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고스란히 외국 기업의 유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단지를 공원으로 바꾼 아일랜드는 1,100개가 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전라북도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일랜드는 700년이 넘게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을 누르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더블린에 위치한 IDA, 즉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입니다. 외국 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IDA는 지난 1969년에 설립됐습니다. 공무원 숫자라고 해야 고작 200여 명. 이들 정예 멤버가 1,000곳이 넘는 외국 기업을 총괄합니다. We have an extremely attractive corporation tax regime, which has had a philosophy of low tax since 1958. We provide sites, we provide buildings, we provide
as much as we can to fulfill the individual needs of any individual company. 그런데 아일랜드에 뿌리를 내린 기업마다 IDA의 외자 유치 노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 때문입니다. At the time, the IDA, the Irish Development Authority, they provided a lot of incentives to companies to set up here. Incentives through hiring grants, incentives through training grants, and incentives to setting up offices and providing, in some cases, pre-built offices that companies could lease. 더블린에 콜센터를 둔 대한항공은 아일랜드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외국인 직원들의 주거 문제와 자녀 교육까지 신경을 써준 IDA 공무원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아일랜드에 처음 와서 우리 자녀들 학교를 입학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처음 와서 당황하고 그러는데 학교 물색이라든가 뭐 학교 선정이라든가 뭐 교육비 관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어 그 학습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이 IDA로부터 돌려받은 공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틀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IDA 공무원들은 말로만 기업 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수시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체크합니다. 그 기업마다 담당자를 한 2명 내지 한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항공 담당자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베어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인이 전주 공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독일 지분이 100%여서 지난해까지 독일인 사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2년 전 독일인 사장이 전주를 찾았을 때 애를 먹었던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독일인 사장 루터스 씨가 집을 구하거나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할 때 공무원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나 도에서 도움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인 업체의 그 외국 사람들이 그 회사에 소속한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랄지 도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공무원들과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 자동차 명의 변경이 필요했는데 구청 공무원이 무려 11개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만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합병했는데 합병 대차 대조표가 뭐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다른 그 사업장에는 그렇게 않고 간판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명의 변경 서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주지동 씨는 7년 전 한국을 떠나서 아일랜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0명이 방을 같이 쓰는데 지동 씨가 주말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을 영어 캠프에 보내려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사는 한국 교민들은 600명 안팎으로 교포가 많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지동 씨는 이제 이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듭니다. 개인의 능력과 그 업적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린 시내를 관통하는 리피 강변. 대여섯 명의 동상이 눈에 띕니다. 보따리 하나를 움켜쥔 사람과 굶주림에 가득 찬 얼굴에서 이들이 이민자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는 감자 대기근이라는 대재앙을 만납니다. 3년째 감자 농사가 실패하면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아일랜드의 아픈 역사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일랜드 공화군인 IRA입니다. 아일랜드는 192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신교도를 믿는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 연방에 잔류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공화군 IRA는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1969년부터 영국군과 끊임없이 유혈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3,400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IRA가 지난해 7월 무장해제를 선언했습니다. 테러와 폭력만으로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면서 대신 정치를 통해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잘 사는 아일랜드에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감자 대기근과 IRA 유혈 사태. 이런 아픈 경험 때문에 아일랜드는 사람을 평가할 때 피부색이나 국적보다는 능력을 따집니다. 차별이 적은 국가라고 소문이 나자 최첨단 과학산업에 석박사들까지 몰려서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을 주도했습니다. 옛날에 감자기근 때 많은 아일리시들이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로 이민들을 떠났었고 그런 과거의 어떤 이유로 해서 아무래도 외국인한테 호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또 다른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자들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 저녁이면 길목마다 늘어선 선술집에서 술독에 빠져 얼굴이 붉어지고 여자들은 영국군 주둔지 근처에서 몸을 팔기 위해 야한 화장을 한다. 그러나 더블린의 어두침침한 이미지는 이제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별의 눈물을 뿌리던 더블린 시내는 이제 외국 이민자들과 다시 고국을 찾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아일랜드는 3D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꼭 필요로 하면서도 이들 외국인을 꺼리는 전락도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아일랜드를 찾는 이주자는 5만 명으로 전체 인구 400만 명의 1%가 넘습니다. 단순한 비율로만 따지면 세계 최대 이민국가로 알려진 미국보다 무려 2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로 한국 생활 10년째를 맞는 필리핀인 핀키 씨.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까지 낳았지만 5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가장이 된 핀키 씨는 필리핀에서 온 친정 어머니와 자녀 2명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지만 한 달 보수는 채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남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어 강사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핀키 씨에게 또 다른 차별입니다. 지금 사는 곳을 떠나볼까도 생각해봤지만 또 다른 도전이 무섭습니다. 어려움 좀 많죠.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싶어도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애들 여기서 컸잖아요. 만약에 또 이사 가면 또 새로운 환경 바뀌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 2000년 12월 24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러시아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곳은 무허가 건물이었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받는 월급은 채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한 외국인 근로자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이들도 우리의 하나의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인식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이들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00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3기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들 외국인들은 더 이상 전라북도에서도 낯선 얼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 잣대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들 외국인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엔 씨가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조엔 씨의 아이들은 5명. 아이 셋도 모자라 얼마 전 2명을 더 낳았습니다. Each other to play with, and when they grow up, they have brothers and sisters to, give them support. And as you grow older, I think you need your brothers and sisters. I think it's nice to have that family around you. 아일랜드의 출산율은 1.99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습니다. 출산율 2위는 1.94명인 프랑스입니다. 이런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해 인구 재앙을 걱정하는 한국과는 딴판입니다. 한때 800만 명을 넘었던 아일랜드 인구는 1800년대 감자 대기근과 경제난으로 30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제 성장으로 지난 2003년에는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00만 명의 인구가 400만 명이 되는 데는 무려 1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속된 경제 성장으로 생활이 넉넉해진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자신들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한 명에 그치는 아이는 너무 외롭다면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선진국답지 않게 부모들이 기꺼이 아이 낳기에 동참했습니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유럽 1위를 달린다면 불과 10년 만에 400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가 500만 명이 된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회전 관리 안 되네. 이경은 씨는 7살 난 딸이 있지만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육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늦게 끝나고요. 남편 하는 일도 좀 늦게 끝나는 일이라 아기 보기도 힘들고 아기 분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어머니가 봐주시는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미루고 있어요.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아일랜드는 이런 문제를 20년 전부터 주목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다 쉽게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아도 매달 18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만 4세로 앞당겨서 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을 없앴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헨리 씨 부부가 더블린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셋인 헨리 씨는 요즘 아이 하나를 더 낳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I love children. I love my husband. You want to? I just. That's your only chance. Getting more. 그러나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아일랜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일랜드는 우리처럼 스쿨버스와 급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초중고 12년 동안 매일 아이들을 직접 학교까지 데려가야 하고 점심 도시락도 직접 싸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To arrange someone to pick up your kids and drop your kids, because like if you go off to work during the times don't match, so it's just more stressful than.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순전히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It's busy. It is busy. I have to bring my children to school and collect them at different times. Small ones finish early, but I'm happy to do it. 아일랜드 국민들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유럽이 장기간 경제 침체를 겪은 한 원인이 출산율 저하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아이를 더 낳아야 소비가 활성화돼서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200만 명 선이 붕괴된 뒤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는 전라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데이빗이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한 잡화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Because I wanted to see what it'd be like, to see what life would be like after I leave school. Because I don't know what it's like. My mom and dad give me money, so see how I make my own money. Just to understand what the world would be like after I leave school. So. 트랜지션 이어로 불리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따분한 교과서 대신 직업체험과 교내 기업 운영, 그리고 예능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교실을 떠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클레어는 트랜지션 이어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당초 건축에 흥미가 많았던 클레어는 트랜지션 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And for me, I did architecture and advertising. And before transition year, I had a really big interest in architecture. And I thought that it might be a career that I would take later on. But when I went into the workplace and I was given first-hand experience on architecture and what architects do in their jobs, and I discovered that it wasn't what interested me at all. That's my market. 대신 광고 사업이 적성에 맞는 것을 발견합니다. Advertising, and I found I really enjoyed that. And before that, I hadn't really had that much of an interest in advertising. It just crossed my mind. But I found that the work involved in advertising really suited me, and it was creative, and you got a chance to meet people and go out into the television, radio, and newspapers. 트랜지션 이어가 없었다면 클레어는 대학 때 건축학을 전공했다가 뒤늦게 전공을 바꾸는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랜지션 이어의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교육열이 한국 못지않은 아일랜드 부모들이 왜 하필 고등학교 1학년 때 트랜지션 이어를 실시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션 이어를 거친 학생들의 성적이 곧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트랜지션 이어를 더 선호합니다. When it started, the parents might have thought that it was not very worthwhile, that it could have been a waste of a year. Instead of doing 5 years in high school, they were doing 6 years. So in the beginning, not that many students took the transition year. But now, I would say maybe 60-70% of them do the transition year, because it is seen as a very good experience and a very good way to broaden their education. Trying to, later on in the year, we're trying to bring the students closer to the world of work and trying to break down the gap between school and the world outside.
so that they would be more responsible and more engaged when they eventually assume employment. 아일랜드 교육당국은 대학만 받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중등교육부터 개혁했습니다. 익산의 전북과학고등학교입니다. 처음부터 과학자가 꾸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 학교에서도 과학자의 꿈을 포기하고 의사나 교사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절반가량이나 됩니다. 최근의 그 진학 경향을 보면은 원래 건학이념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공계를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가야 하는데 요즘 세태가 이상하게 그 전문 직종으로 의치학 계열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일랜드처럼 중학교 졸업 후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입시 준비 때문에 사회 경험을 해봤다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걸 할 엄두를 잘 못 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꿈꾸던 수재들이 만약 트랜지션 이어를 거쳤더라면 자신의 진로 때문에 방황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실업계 고등학교인 이 학교는 얼마 전 인문계 고교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아일랜드와 달리 전라북도의 실업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실업고들까지 하나둘씩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현장 학습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에 가서 적응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것이 교육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적극적인 두 나라이지만 그 방법은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6년 만에 한국을 3배나 앞지른 것은 실용교육을 중요시하는 이런 실사구시형 교육과 무관치 않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만 시키는 우리와 달리 만 15세 이상의 학생들도 예비 노동자로 보고 직업 현장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실사구시형 교육은 대학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계 경제성 보고서 IMD는 아일랜드 교육의 질이 유럽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년 3만 8천 명에 이르는 졸업생 가운데 50%가 전자공학이나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입니다. 트리니티 대학은 신학과 철학, 역사학 같은 순수 인문학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얼마 전 한 반도체 장비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문계 최고 명문 대학이 이공계 쪽으로도 인재 양성의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도 더 빨라졌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이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이공계 대학생들은 3학년 때 기업체로 파견되는 인턴제를 통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습니다. When you're in university, it's all textbook, and when you come into a working environment, it can be quite different. So it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put their theory in practice and then also to see a working environment and, everything associated with that. And I think most students come in and love the environment here because they have lots of amenities available to them. 기업체는 산업단지 내 대학과 연계한 사내 학원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줍니다. 진정한 산학협동의 모델입니다. And then also we have the Ryan Academy, which just opened in the last 12 months. This is a partnership with Dublin City University and City West, and it's a centre for entrepreneurial studies. So that's servicing again here in City West for people who would like to extend their education and can have their lectures here on site.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에 매년 3만 8천 명의 졸업생 가운데 50%가 전자공학이나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입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19개 대학에서는 교내 기업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의 노동력은 일본 다음으로 과학자와 엔지니어 비율이 높습니다. So what it means is we have a very broadly educated labour force, and I think that's a thing that employers find very advantageous because it leads to much greater flexibility. Yes, that's actually reversed. That should Isn't it beautiful day and not raining? It's marvelous.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을 얘기할 때 정책의 일관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자를 유치하자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이 일관성을 유지해서 기업들에게 믿음을 실어줬습니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정책 흐름을 막지 않겠다는 야당 당수 알란 듀쿠스의 명언은 두고두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So there's been a continuity of policies and a continuity of policies in relation to how we liaise with the European Union. Now, you might not necessarily agree with those policies, and you might say that some of these policies could be improved or some of them should be abandoned, but nevertheless, I think that continuity has some advantages and in terms of creating a much more certain and stable environment. 전라북도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까지 전라북도의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대부분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민주당과 무소속의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만약 이들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다면 전라북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 정치 세력은 앞으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발전을 추진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통해서 이 건강한 전북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군산에서는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에 가입한 군산의 기업체 67곳이 노사분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주워보는 사업장이 많은데 노사분규가 조짐이 보이는 그런 사업장은 제가 지금 수시로 거의 매일같이 방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도는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실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사 갈등입니다. 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시설까지 다 맞춰놓고 나면은 노사 문제가 됐을 때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전에 우리 군산시에 노사가 안정이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점검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분규 선언에 노사분규가 많은 민주노총 계열의 38군데 기업체가 참여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3년치 임금을 미리 정하는 아일랜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잘 나가던 아일랜드 경제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큰 시련을 겪습니다. IT 경제가 침체하면서 고임금과 높은 물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가 10분의 1 수준인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인 EU에 가입하면서 아일랜드의 공장을 빼앗아갔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3콤이 생산 공장을 철수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아일랜드를 떠나갔습니다. 지나치게 외국 자본에 의존한 나라의 한계처럼 보였습니다.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01년 3.6%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2003년에는 4.4%로 올랐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다시 희망을 일궈냈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투자 유치 대상을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TV 생산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자 과감히 제조업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드디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자신감이 심어졌습니다. We're optimistic for the future. We believe the future will be good for us and successful. We wouldn't have had that confidence before. 아일랜드 IT 집적 단지인 디지털 허브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정보통신업체들이 모여서 아일랜드 차세대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허름한 건물 외곽이 눈길을 끕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은 기네스 맥주 공장 부지였습니다. 최첨단 건물을 짓더라도 무조건 옛 건물을 부수지 않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했습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사실. 남이 어떻게 보든 허름한 건물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신념. 또 하나의 자신감입니다. This is a very historic part of Dublin. It's known as the Liberties, and since we came in here, we made a commitment to the local community that we would integrate with their culture, respect the heritage of the area. So the buildings ultimately will be a mix. I mean, there will be some very new modern buildings built on this space, and if you walk through the site, you'll see lots of greenfield sites where there is potential to develop new buildings. But we also feel it's very important to bring life back into the old buildings. 더블린 시내의 단독 주택도 건물 외곽을 부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너도나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아일랜드 옛 문화가 사라진다고 결정하자 국민들은 흔쾌히 정부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론이 모아지면 이를 두말 없이 따르는 아일랜드 국민들. 어쩌면 아일랜드의 가장 큰 무기인지도 모릅니다. And I think the fact that we've been able, if you look at the famous Celtic Tiger period, to grow the economy at a rate of 8, 9, 10% per year while maintaining inflation to 2 or 3% is again a remarkable testament to the fact that you can get a consensus out of a people that have the same end philosophy or end goal in mind and are willing therefore to do things to ensure you achieve those goals. 감자 농사밖에 몰랐던 작은 나라. 한때 감자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유럽의 골칫덩어리. 그러나 아일랜드는 마지막 벼랑 끝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 식민지 통치국 영국을 물리칠 정도로 당당히 일어섭니다. 그 비밀은 산업단지를 공원으로 쾌적하게 바꾸고 출산율을 높이고 현장 교육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상대방을 헐뜯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뭔가 다른 특별함입니다.
이런 비밀을 유심히 지켜본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전 세계 111개국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아일랜드를 선정했습니다.